자, 코스메카 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메카 코리아도 뭐 화장품주 내에서 뭐 단연 뭐 압도적인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자, 예전에 화장품들 초기에 잘 나갈 때 같은 경우는 코스메카 코리아도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이렇게 2023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주가 10,000원에서 시작해서 30,000원대까지 2023년 그 약세장에서도 저렇게 주가가 올라 들어왔었고, 그리고 2024년 작년도 화장품주 랠리 보일 때도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죠. 이게 충분히 들어올 만한 이유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중간에 저렇게 한번 크게 떨어지고요. 이게 보면 이 차트만 보게 된다 그러면 이 바이오주들 신약하다가 신약 실패했을 때 나오는 이런 그런 차트죠. 그냥 수직으로 폭포수처럼 그냥 박살나버리는 신약 실패했을 때 나오는 이런 차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뻐걱거려지 참 이렇게 계단형으로 잘 가다가 또 두들겨 맞고 자빠지고 이런 흐름 보이는데요. 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맥스하고 실리콘2 코스맥스 이 두 종목과 함께 우리 기관들이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있는지 그 자주 얘기 드리는 그 종목의 그 예시로 굉장히 자주 나왔던 종목입니다. 운임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무려 7번이나 한두 번도 아니고요. 무려 7번이나 운임을 이유로 해가지고 피컷을 주장했던 실리콘2. 자, 앞서 달바글로벌 같은 종목들 화장품 분석하면서 지금 인디 브랜드 K뷰티가 얼마나 작아날까는지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뉴스에도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 뭐 전체로 뒤져본다 그러면 뷰티 수출 여기 두 글자로 검색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뭐 검색해 보면 K뷰티 수출 뭐 엄청나게 잘 나간다는 얘기죠. K뷰티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K뷰티 수출 100억 달러. 북미 수출로 날개 뭐 이러면서 뭐 인디 브랜드들이 아주 장난 아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우리 에이펙에서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 와서 역시 마찬가지 인디 브랜드 조선미녀 같은 미국에서 없어 못 판다 그러는 이런 회사들 제품을 포함해서 인디 브랜드 제품들 왕창 사갔죠. 올리브영에서. 자,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들의 잣대가 이렇습니다. 자, 이거 왜 부셨냐 그러면요, 작년에 이렇게 잘 나가던 얘를 왜 때려 부셨냐 그러면 이게 바이오 신약 필팩 같은 그게 아니고, 야, 이 코스메카의 자회사가 미국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잉글우드 랩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예전에 작년도에 화장품주를 다뤘던 분들이라 그러면 기억하는 종목일 겁니다. 이 잉글우드 랩이 미국에 있고요. 미국에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 잉글우드 랩이 실적이 깨지면서 주가 이렇게 내려가자 모해서 같이 그냥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잉글우드 랩이 그렇다고 해서 잉글우드 랩이 뭐 2차전지나 이런 회사들처럼 실적이 완전 뭐 개박살 나가지고 저 밑에 가서 허우적거리고 그런 거냐 하면 일시적으로 눌렸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눌렸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이거 회복해서 들어오고 있죠. 내년에 다시 세상 최대 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보시죠. 585억 매출에 102억 이렇게 나와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 나온다는 걸 보인 거죠.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도 지금 보신 것처럼 600억에 132억 해서 다시 분기 사상 최대시로 또 깨트렸죠. 이렇게 깨트렸는데도 불구하고 요게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입니다. 한마디로 뭐 내 종목 아니면 일단 다 패고 본다는 거죠. 이건 뭐 그거 아닙니까? 자, 어저께도 나왔었는데 달바글로벌 같은 종목은 실적이 나쁘다고 팼어. 그러면 자, APR 같은 종목은 이제 실적이 좋은데도 이미 주가가, 이 APR 같은 종목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가 다 반영됐다 그러고 호실적에 두들겨 팬 게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이거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앞선 분기에서도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그 좋은 실적 누가 모르냐, 이미 주가 다 반영되었다, 베타 컴플리 이러면서 두들겨 팼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종목들 같은 경우로 보자 이거지. 그 좋은 실적이 기존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 됐죠. 그냥 깡패죠. 자, 그럼 코스메카도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스메카는 자회사인 잉글우드랩이 실적이 다소 부진하게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메카는 여전히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자회사가 꺾였어도. 그리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사상 최대. 지난 분기
분기 최대 실적 나왔고요. 이번 분기에도 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지난 분기에도 실적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실적 나온 날, 바로 이 실적 나온 날 주가입니다. 실적 나온 날 그렇게 깨트려버리고, 그리고는 다른 화장품과 다르게 더 내려가지는 않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번 실적 발표 나올 때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나올 때, 이게 나올 때는, 그래서 잉글우드랩도 그렇고 잉글우드랩 실적 나온 날 예상치가 50억이었습니다. 잉글우드랩 예상치가 영업이익 50억이었는데 그와 정확하게 답을 100억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깔아 뭉개는 상태로 들어갔죠. 그때 무슨 짓이 있었냐라고 하면, 이렇게 달바글로벌 작살내버리고, 코스맥스 작살내버리고, 자, 이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작살내면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얘가 떨어지면서 같이 파편 맞아가지고 작살이 나와버린 거예요. 왜? 코스메카와 코스맥스가 같은 업종이거든요. 화장품 내에서도 같은 업종. 예? 같은 업종. ODM입니다. 화장품 대신 만들어내주는 회사. 자,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 다음에 세 번째, 3위 회사가 바로 이 코스메카거든요. 화장품 대신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당연히 인디 브랜드들이 저렇게 계속해서 잘 나간다라고 하면 이 OEM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같이 잘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KBT 수치를 지금 여전히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메이저의 아모레 퍼시픽, LG생건 얘들이 병신 같아가지고 그런 거지. 이쪽 애들 같은 경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아모레 퍼시픽하고 이쪽이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이 나오니까 대장주, 대표주, 업종 대표주의는 걔들을 두들겨 패물면서 섹터 전체를 다 깔아버리는 이런 흐름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난 분기에도 실적이 나올 때 하필이면 코스맥스하고 달바글로벌 패고 코스맥스 작살내고 이런 흐름들을 엮이면서 덩달아 실적이 이렇게 이 실적 좋고 주가 반영도 하나도 안 된 종목까지 덩달아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럼 밑에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다시 돌린 거죠. 그러고서는 박스를 못 넘어가요. 이 박스를 결국엔 못 넘어가고 이러고 있다가 이거 완전 그죠. 늘 얘기하는 경 우리 기관 룰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적동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우리 기관의 매매 룰. 모멘텀에 목숨 건다. 모멘텀이 없어. 실적 말고는. 그러니까 두 번째, 박스앤 롱숏. 뭐 정확하게 해당되는 거죠. 박스앤 롱숏. 박스 치고 계속 박스 치고 화장품 업종 전체가 나쁘면 그냥 깔아버리고 화장품 업종 돌아 나오면 코스맥스 돌아 나오면 같이 좀 잠깐 돌렸다가 지금 이제 약간 분리가 돼요. 이거 까기에는 실적이 너무 좋거든. 이번 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보게 된다 그러면 딱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어저께도 얘기 드렸던 거 아닙니까? 인디 브랜드들이 겁나게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단일 브랜드로 매출 100억을 이상 낸 제품이 100개가 넘습니다. 지금 미국 백악관의 대변인 같은 경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조선미녀 압니까? 메디힐, 메디큐브 모르잖아요. 그런 거 모르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제품들까지 해외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디 브랜드 그 제품의 이 유통을 담당하는 글로벌 유통을 담당하는 실리콘2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뭐 가지고 팼냐고. 운임 가지고 7번 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들겨 팬 이슈는 뭐였냐면 아마존 매출이 빵원이다. 그러고 두들겨 팼어요. 실리콘2가 뭐 하는 회사냐면 실리콘2는 화장품을 팔아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고 자체 유통 채널을 가지고 인디 브랜드들 매 유통을 대신 해주는 회사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마존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어. 왜 스스로 내면서 그거 왜 들어가?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마존의 매출이 없다. 아마존의 매출이 없으면 끝장나는 겁니까? 아마존의 매출은 끝장내?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네이버 쇼핑하고 손잡고 네이버 쇼핑에 싹쓸이하는 제품이 있다라고 치죠. 그럼 이 회사가 쿠팡에는 제품을 안 판다 그래가지고 개패대기 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이버 쇼핑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거기 경쟁사인 쿠팡에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 쿠팡에는 팔지 않는다. 쿠팡 매출이 없다. 개박살 이런 시나리오가 똑같은 거거든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중국집 겁나게 잘 나가는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가성비 최강의 중국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 메뉴가 딱 정해져 있죠. 이 집에는 마라탕을 안 팔아. 그러고서 개박살 내는 거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마라탕 없어도요. 그 집 먹으려고 그러면 2시간 기다려야 돼요.
오로지 짜장면 하나로만 날려서 그 짜장면 하나 먹으려고 1시간 반 기다려야 되는 또 짜장면 대박집도 있습니다. 아, 이 집에는 짜장면만 팔지 탕수육을 안 파네. 아, 이러고 두들겨 패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뭔 필요가 있냐고. 짜장면 하나 먹으려고 1시간 반 대기를 하는 집인데. 이런 식으로 핑계를 잡는 아주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화장품이고요.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피본 회사가 바로 이 코스메카입니다. 지난번 불기 실적 나올 때도 제가 막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를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인디 브랜드들이 이렇게 가면 당연히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 건데, 그러고는 이제 와가지고 좋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야, 이제 갑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죠. 자, 이제는 가야지요. 이거 뚫고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 이제는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고가 갑니다. 적어도 뭐 9만원 선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생겼죠? 아, 시장이 내려버리네. 빌어먹을. 시장이 꼬라박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종목이 얘가 무슨 개별 테마 뭐 이런 개별 틈새주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되는 종목은 시장이 저렇게 통으로 지금 왼쪽 보면 왕창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시장이 저렇게 깨지는데 나 혼자 독야청청하고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이 아닙니다. 거기다 어저께 나왔던 것처럼 달라고 벌버리니 이런 애들이 까져 내려가 버리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실적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방어는 잘 되고 있는데, 올라가는 쪽에서는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이게 갈지 못 갈지.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못 하고 있죠. 3%밖에 안 되니까요. 비싼 것도 아닌데 굉장히 싸거든요, 이 종목. 이렇게 실적은 이렇게 좋아지는데 주가가 못 올라 들어가서 지금 PR 12배 11배예요. 자, 앞쪽에 같은 동종 업종에 코스맥스로 한번 볼까요? 자, 이 코스맥스도 지금 주가 내려가서 PL이 내려오긴 합니다. 코스맥스가 지금 14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배. 여전히 코스맥스가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 힘을 쓰지는 못해요. 코스맥스보다 실적 개선 속도가 더 빠르고 강력하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려온다면 앞서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대해볼 수 있는 최선은 요 섹터에도 롱숏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맥스와 한국코리아를 팔고 코스메카를 사고 들어가는 요거 기대하는 정도인데, 롱숏 가지고는 슈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종목의 활용하는 정도는, 그래서 자, 화장품주 같은 경우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그 실적 좋다고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다라고, 지금 시장은 실적 아무리 좋아도 주가 못 올라갑니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실적이 이렇게 좋고도 주가 못 올라가는 종목이요 100개가 넘어요. 지수 4,000 들어간 이 시점에도 아직도 이런 종목들이 100개가 넘습니다. 바닥에 나오는 중간 수식수로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얘가 이런 실적을 가지고도 주가 하나도 못 올라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요 케이스의 지금 활용은 단독으로 요 종목을 노리는 게 아니고, 얘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되 화장품주 가지고 계신 분들 교체용으로 쓰십시오. 다른 것보다는 얘가 나으니까. 아니, 앞에도 실적이, 그전에도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폭포수처럼 깨지고, 그 다음에도 실적이 좋은데 잉글우드랩이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깨지고, 잉글우드랩이 실적이 살아나는데도 못 올라가고 있다가, 코스맥스가 별로다 그래가지고 같이, 아니 코스맥스 별로인 건데 그러면 반사를, 얘는 상대적으로 더 좋아, 더 올라가야 맞는 거 아니야. 맨날 다른 업종에는 반사이익 수익 이런 얘기하면서 왜 얘는 그게 안 나오는 건데? 코스맥스는 미국 법인이 부진해서, 미국 법인은 2013년도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런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미국 법인 잉글우드랩이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런 논리가 또 톡하면 나오는 그 반사이익 경쟁, 이런 논리가 또 이 종목에는 독행인데, 이래서 제가 이게 기관들을 깡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깡패 양아치들이지 이게 기관들이냐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안타깝습니다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번에도 저기 올라가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네, 특히 저게 뭐 깨지고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수평 교체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화장품주에 대한 저가 APR 같은 애들이 그냥 깨질 리가 없으니까요. 이제 다시 APR은 단독으로 들어가는 건 나머지들입니다. 자, 나머지 저 좋은 종목들, 특히 실리콘2 같은 종목들이 반등이 돌아나고 실적 발표라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같이 코스닥 종목이니까요. 같이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반격의 타이밍을 기다려라. 이렇게 압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종목들, 이 약세장에서 틈새로 뚫고 갈 종목은 따로 있죠. 약세장에서 틈새로 요 다음 종목으로 이제 설명드릴 테고요.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화면에 오늘도 보시면, 자, 오늘도 보시면 지금 주도주군들이 다 버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이 없을까? 아, 있죠. 앞에 얘기 드렸잖아요. 엊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얘기 드리고, 그리고 그 틈새에 해당되는 종목들 다 찾아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오늘도 그런 틈새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지금 오르고 여기 들어가시면 요런 종목들 찾아드린다는 얘기예요. 틈새에 해당되는 종목. 자, 틈새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 생각 외로 굉장히 잘 올라가는 얘도 있고요. 이거 더 간다라고 얘기 드렸죠? 뭔가? 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 요 바로 엊그제 지수 작살날 때, 이건 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분석해서 올려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이거. 바로 올려 들어가죠. 요런 거 찾아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건 피하고, 받아 들어갈 건 받아 들어가고, 도움을 받으셔야죠.